자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장준하 선생님의 인사, 진상규명 이 토론의 사회를 맡은 임광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NCC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를 하고 기장교사위원회와 또 우리 장준하 선생님이 수락을 하셨던 한신대 총동문회가 후원을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모임입니다. 토론이 되려면 다양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셔야 좀 더 활발한 토론이 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의혹을 품기에는 저희들이 명확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셨고 또 이것을 뭐 반론할 만한 분들도 기명하지도 않고 한 그런 자리에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와 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적적 의지를 무한한 그런 토론회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병욱 교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가서정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일하셨기 때문에 안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고상만 선생님께서 아직 좀 늦으시는데요. 오시는 대로 그분께서 활동하시면서 조사한 내용들 또 미진하고 하셨던 점들 이런 것들을 보고해드리고 질의응답으로 전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토론회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양 목사님이 NCC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아직 자리에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오시는 대로 인사를 하시기로 하고 먼저 우리 유족 인사로서 아드님이신 장호건 선생님 모시고 인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좀 나와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장준하 장호건입니다. 마침 그 선친이 한신대를 나와서 한신대 동문들과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의문사 올해는 암살 의혹이라고 제가 명칭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회를 이렇게 열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토론회 잘 끝나고 또 앞으로 저희 선친에 대해서 역사에 하나도 숨기지 못하는 그런 진실을 밝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의평화위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특별히 의문사와 관련된 토론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뜸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아마 NCC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의문사를 다룬 사건과 수십 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검 등 입회를 하는 것도 수없이 많았고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시는 조선대학교 이철규 군의 의문사 사건부터 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그 인권위원회 시절에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토론회를 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일이 저희들의 토론회가 기회가 돼서 또 교회 내에서 많은 여론이 확산되고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모아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안병욱 교수님으로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교수님은 잘 아시죠? 카톨릭 대학에 지금 재직 중이십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 2대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2000년에 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 80여 건 사건들이 조사 신청이 됐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특히 장선생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누가 보든지 5.16 박정희 정권에 의한 타살로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갖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건에 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오늘 유익한 제 말이 되는지 좀 오면서도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됐는데 일단 그동안의 조사 활동과 관련된 제 행적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9명인데 사건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정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하자는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순전히 장선생 사건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유별나게 그 사건에 관심을 가졌는데 생각보다는 참 예상했던 자료 접근도 안 됐고 쉽게 확인되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처음 2000년에 장선생 사건에 접했을 때 제 자세와 오늘 여기 여러분들 앞에 앉아있는 제 자세는 아마 엄청나게 지금은 생각이 축소되고 왜곡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의문사위원회 때 군대에서 총 3발로 맞고 사망했던 허웅근 일병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허웅근 일병은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 총 3발을 맞고 사망을 했는데 휴가 가기 전날입니다. 첫째 휴가 가기 전날입니다. 그걸 1984년인데 우리나라 군대가 자살로 발표를 했습니다. 세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그 자살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저는 장선생 사건과 허일병 사건의 두 공통점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웅근 일병 사건 때 그 내유관에 8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생생히 목격했던 사람이 8명이 되는데 그 사건을 뒤집어서 자살로 만들어서 제가 어디에 간단히 글을 쓰면서 우리가 장윤아 선생님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 목격자와 허일병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분명히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믿게 되면 사건의 어느 한쪽으로 규명이 되는 거고 거기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 얘기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사건의 성격이 또한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한 일인데 1975년부터 지금까지 또 허일병 사건은 1984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오림중에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사건에서 도대체 어디에 이런 어려운 어떤 그 난해하게 만드는 고리가 있는가? 다시 돌아가서 어렵게 허일병 사건에 한 사람의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는 사람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끝내 자살로 부인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한 사람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통상 우리가 경험칙에서 본다 그러면 짜고 거짓말을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순간에 그 담합했던 것이 무너지는 게 우리 경험칙입니다. 진실의 힘 앞에 어떤 거짓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반전시키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보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한순간 조선일보가 나서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진실을 털어놨던 사람을 거꾸로 돈에 매수된 사람으로 뒤집어서 대대적으로 전면을 틀어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다 아시겠지만 장 선생 사건의 궁지에 몰려있는 목격자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3년부터 조선일보의 월간 조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마치 진상을 밝히려고 한 사람이 서울 향한 한 시민을 살인자로 몰아서 마치 어떤 테러를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장문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현재 한국 사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참 어떤 면에서는 서글프기 짝이 없는데 한 언론의 그런 뒤집기에 모든 사회가 꼼짝을 못해요. 그게 우리가 민주화됐고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도 그에 따라서 확대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메이저 언론에서 방침을 세우고 방향을 세우고 어느 한쪽을 끌고 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 야만적인 구조. 두 사건을 통해서는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새로운 진실을 확인한 거죠. 우리 사회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제 전공이 역사학인데 어떤 면에서 좀 서글프고 또 화도 나고 이런 역사를 뒷날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가 참 난감하기 짝이 없는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처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사회 분위기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어떤 열띤 분위기 그런 여세를 몰아갔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어쩔 수 없이 독재 권력에 자기가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저질렀던 범죄를 털어놓고 그거에 대한 용서를 비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역사가 순리적으로 흘러갈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다시 나서서 칼을 빼들어서
우리 사회의 물꼬를 틀어막는 역사가 거꾸로 한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말로 다른 나라, 제가 말씀드린 다른 나라 이해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역사에 사죄하면서 그러면서 진실을 털어놓으면서 사회가 그에 따라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87년 6월 항쟁의 어떤 엄청난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측면에서는 87년 이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2차 응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뒤집어낼 수 있는 아직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던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어쩌다 보니까 또 그 일을 맡아 처리하게 됐었는데, 응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시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이 돼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응사진상규명위원회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여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응사진상규명위원회는 80개 사건을 60명이 조사하고 그 뒤에도 40개 사건을 40여 명이 조사하는 정도의 규모가 됐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은 수백 건의 조사위원, 조사관 50명 정도였기 때문에 새로운 응사위원회에 넘어왔던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뭔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마침 그런 열악한 조건을 알고 계시는 신청하시던 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이제 극렬하게 항의를 하시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맞으면 저 같은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고 하는 조사 기구에 신뢰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사건을 철회했습니다. 장선영 사건도 그래서 그때 철회된 사건에 포함되어 있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떻든 도움을 전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과거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인데, 이것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공안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과거 사건을 털 건 털면서 반성을 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해라 해서 이제 뭐 공안기관이라고는 뻔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보안사,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우리 이해동 목사님도 그때 저하고 같이 이제 국방부의 당시에 보안사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사에 잘못했던 일, 그 다음에 5.18 때 무슨 특전사가 사람을 학살했던 일, 이런 것 등등을 조사하라고 해서 그때 조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이해동 목사님이 여러 가지 큰 기여를 하셔서 그쪽에서 뭐 조사했던 것들 많은 업적을 내셨죠. 제가 지금 물귀신 작전으로 이해동 목사님 저만 하다가는 혼자 뜯어막다 보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걸 마침 목사님 계셔서 저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으세요인데, 그때 사실 내적으로는 장준하 선생님 사건도 그냥 국정원이 주목을 받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일단은
군사위원회에서 할 만큼 조사를 먼저 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국정원 조사관들 20명 데리고 그러니까 아예 전혀 손도 안 된, 말하자면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혁당 사건, 동백님 사건, 또 무슨 이선실 사건 등등 너무 많은 이제 사건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장선 사건을 다룰 수 굉장히 시간적으로 해결이 돼서 그러던 중에 시간이 다 가서 대부분 이제 손을 못 대고 나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수 언론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사 전문의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의 얘기를 제가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다. 사실이 어떠한지 혹은 진실이 뭔지 다 알고 있는 게 과거사다. 김영욱, 박정희가 죽은 건 다 알고 있고, 김대중 씨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백주 개인화돼 납치해온 건 다 알고 있고, 인혁당 관련자 8분 박정희가 하루아침에 강제적으로 대법원에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한 다음에 판결 선고문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 다음날 사형시킬 준비 다 해서 준비 다 알고 있는 거죠. 다만 과거사로 그것을 정리하고 조사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과거사 정리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인정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 공권력이 인정하는 순간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장선생 사건도 알고 있는 것과 인정하고 있는 그 중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서 권력자가 과거에 국가 폭력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인데, 시인하도록 하는 과정 속에 먼저 보수 언론이 나서서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고, 그 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나오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